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 이교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최근에 하고는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아니고요. 저희 해양대학교 하기 전에 저 부산대학교에 있으면서 했던 필거링 공정에 대한 내용 이번에 한번 정리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가 포지여서 천세환 부장님 연락을 받고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거링 공정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텐데 필거링 공정에 대한 간단한 영상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처럼 한 쌍의 위아래 가변 곡률을 가지는 한 쌍의 롤을 전후진으로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경사면을 가지는 맨드렐이 있어서 관제 튜브를 직경과 두께를 동시에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는 소성 가공 공정의 하나이고요. 필거링 공정이 가지는 장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관 만들 때 저희가 주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인발로 맨드렐 인발로 관제를 제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러한 치수의 관제를 만들려고 하면 열 처리를 포함한 다단 이형 인발을 가져가야 돼서 각 패스마다 열 처리, 각 패스마다 열 처리 이전에 포인팅이라고 하는 구출 작업까지 해서 생산 단가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 한 번에 많이 해봤자 단면 감소율을 최대 30% 이상 가져가기 힘든 게 좀 단점인데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필거링 공정을 이용해서 동일한 초기 치수, 동일한 최종 제품의 치수의 관제를 만들면 열 처리 없이 한 번만에 최대 단면 감소율을 9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소성 가공 공정이고요. 해서 필거링 공정으로 제조된 관제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는 것처럼 페인트부터 원자력까지 고온 고압이 주로 유체가 흘러가는 고온 고압의 관제 제품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원자력에 들어가는 핵연료본 같은 경우는 인발이 아니라 필거링으로 제조된 관제만 지금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그러면 냉각 필거링 공정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냉각 필거링 공정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은 이제 1940년대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최초 독일에서 시작될 때 사용을 하였던 최초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쌍의 롤이 포워딩, 백워딩으로 전진, 후진을 해서 이쪽 Y0라고 하는 길이만큼 이동을 하게 될 때 튜브는 직경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튜브의 직경이 감소하는 것처럼 여기 A부터 B까지 선을 작동하였고요. 위아래를 2n개로 나누고 각각의 위쪽의 홀수와 아래쪽의 짝수점을 연결하면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짧게 나누면 나눌수록 조밀한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삼각형의 가운데 변을 R로 하면 내부 공률을 점점 변하는 가변 공률을 가지는 롤 형상이 한 쌍의 롤이 다음과 같이 작동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는 1940년대, 50년대 최초 적용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이는 그림처럼 앞에 했던 설명을 그냥 수식화로 바꿔놓은 것이고요. 최초는 다음과 같은 리니어 프로파일 타입을 가지게 설계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파라볼릭한 지수함수 형태로 가지게 설계가 되고 있는 게 최근 트렌드고요. 제가 발표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 조금 더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압파력을 예측하기 위한 공정 변수가 크게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관제의 이송량이 있습니다. 롤이 한번
포워딩하고 뒤로 오게 되면 롤과 롤이 한번 공정을 완복하게 되면 그 다음 압화 공정을 위해서 튜브 자체가 앞쪽으로 작게는 4mm, 많게는 6mm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진하는 양을 우리가 피드 어마운트라고 해서 여기 튜브가 한 사이클마다 전진하는 관제 이송량이 있고요. 이러한 관제 이송량에 따라 생산 속도 및 압화력에 영향을 미쳐서 장비 설비에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공정 변수이고, 그러한 피드 어마운트 M은 다음과 같은 약간 기하학적인 조합으로 구성을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송 공정에서 마찬가지이지만 단면 감소율 또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단면 감소율은 기존에 있는 초기 단면적과 나중 단면적의 비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 대부분의 소송 가공공정, 특히 인발, 관을 만드는 인발 같은 경우에서는 다단 패스가 되게 되면 1, 2, 3패스 중에 1패스에서 가장 많은 단면 감소를 가져가고 2, 3으로 갈수록 줄이면서 한 3패스에서는 스킨 패스 정도만 주는 형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듯이, 최근에는 리니어 타입으로 프로파일을 만들지 않고 초반에 저희가 그냥 제가 이름 붙였는데 주 변형 구간에서 작게는 50%, 많게는 한 80%까지 성형을 하고 나머지 한 절반의 영역에서는 약간 스킨패스 효과를 줄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어느 영역까지 주 변형 영역을 가져가고 해당하는 영역까지의 단면 감소를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가 냉감 필거링 공정에서의 공정 변수 중에 하나이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두 가지는 앞에 있는 이러한 프로파일이 정해지게 되면 롤 내측에 있는 실제로 관제하고 맞닿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반지름 값도 제일 처음 보여드린 이등변 삼각형처럼 그려서 끝점을 이은 그 반지름 값도 달라지게 되는데, 실제 설비에 적용하기 위해서 위아래 최외곽, 반경 대비, 이 안쪽의 높이 등을 통해서 롤을 설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안쪽에는 맨드렐이 있고요. 그 위에 튜브가 있고 그 위에 위아래로 롤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기하학적으로 예측했을 때 롤과 맞닿는 부분을 관제에 변형될 때의 각도하고요, 맨드렐하고 맞닿는 부분을 관제의 각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서 홈 각도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여서 홈 각도를 예측을 해야 되고요. 앞에 있는 네 가지 정도의 공정 변수, 그 다음에 초기 관제의 치수, 최종 제품의 치수, 이것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여기 알렉산더 갤러지라고 하는 독일학자의 식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장비 사양에서 압화력이 필요한지, 나중에 저 압화력을 통해 롤 면압, 그 다음에 제로 관제가 받는 응력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기본 수식인 압화력을 기하학적인 조건 및 저희가 변형 저항이라고 하는 필거링이 특이하게 두께도 감소하고 직경도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변형 저항도 두께와 직경에 대한 감소되는 변형 저항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최종 압화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제로 앞에 있는 뭔가 수식을 실제 공형 설계 절차에 넣게 되면 구속 조건은 최근 트렌드에 따라 리니어가 아닌 포물선 형식을 커브를 가지게 하고요. 그 다음 초기 관제의 최종 제품의 치수, 장비 사양에서 가지는 제일 외곽, 원형까지의 외경 등에 따라 현장적인 조건이 구속 조건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거고요. 해서 앞에 있는 변수 네 가지를 통해서 그 다음 인장 실험을 통해 가져온 기계적인 물선 값을 통해서 압화력, 면압, 압화력 등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 예측된 압화력과 면압 등에 따라서 우리 장비에서 설비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금형의 강도적인 측면이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링 압연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원주 방향으로 집합 조직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원주 방향으로 집합 조직이 구성되게 되기 위한 변수 중에 하나로 많이 널리 알려진 게 Q팩터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했던 그 파라볼릭한 프로파일이 모든 영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형 구간에서 1 이상이 될 때에 대한 것을 만족을 하면 설계가 끝나고, 그렇지 않은 시에서는 주 변형 영역 구간까지의 RA 값을 바꾸는 형식으로 재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볼릭하게 지수함수 형태로 임의의 한 제품, 부산에 있는 한 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조를 해서 실제 검증을 하기 위한 실험을 했고요. 이게 Q팩터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서스 304 자동차의 내압에 대한 유로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304를 통해서 실제 실험을 할 때 장비에 로드셀을 부착을 해서 리니어한 타입, 파라볼릭한 한 타입, 두 타입에 대해서 모두 수식, 공행 설계 절차에 대한 부분을 검증했고요. 그 다음 모든 부분에서 Q팩터가 1 이상이 나오는지, 그 다음 그러한 공행 설계 절차에 따라서 실선으로 보이는 CAD 데이터 값, 점선으로 보이는 각 구간마다의 제품을 치수로 측정을 하여서 검증을 하였고요. 그러면 저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실험을 하기 참 어렵고, 중간에 저러한 제품 하나를 빼내는 것도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포지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아서 하중, 치수, 진원도, 그 다음에 금형의 파손 정도를 예측을 하는 해석을 미리 수행을 하였고요. 해서 설계된 방법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절차로 MTS 10톤짜리로 인장 실험을 수행을 하여 거기에 따른 기계적인 물성, 저희가 해석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갤러지라고 하는 공형 설계에 필요한 값은 K 값, N 값을 도출을 하였고요. 도출된 기계적인 물성, 그 다음에 설계된 공형을 다음과 같은 포지에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다른 조건과 달리 조금 해석 설계적인 절차가 복잡을 해서 제가 포지 사용하기 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 연속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좀 포지가 회전 성형에서는 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최종 포지를 통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해석 수행의 절차는 위아래 롤이 일정한 RPM으로 전진을 해서 한번 감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 제일 끝부분에서 다시 똑같은 사이즈로 백워딩해서 온 다음 튜브가 55도에서 한 65도 사이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롤과 롤을 접촉을 할 때 설비상으로 옆부분에 한 30도, 20도 정도는 롤과 맞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압화하기 위해서 전진과 후진 후에 최소, 현장에서는 55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 그 다음에 후진하고 회전을 하게 되고, 제가 포지를 사용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 구성하는 절차는 상하롤, 맨드렐 튜브, 그 다음 연속적으로 멀티플라이하게 성형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그냥 S다이라고 붙였는데 추가적인 구속을 하기 위한 다이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위아래 롤 같은 경우는 일반 제네릭 프레스를 사용을 하여서 X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과 RPM, 거기에 따른 RPM을 넣게 되고, 그 다음 이 S다이를 사용했던 이유가 최종 제가 원하는 전진 거리 50mm까지 갈 때까지, 오늘 이명철 과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시던데 멀티패스 파일을 적용하기 위해서고요. 최종 제품이 성형될 때까지 전진 후진 회전 전진 후진 회전을 너무 많은 수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포즈에 나와 있는 코깅에 대한 MPFX 파일을 저의 상황에 맞게 전진한 행정거리 6mm, 그때 회전할 때 55도, 회전할 때 중심축을 넣어서 동일한 성형을 반복을 하게 수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 저희가 수행을 할 때
많은 공정 변수 중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쉬운 한 번의 이송 거리와 로테이팅 앵글, 터닝 앵글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시연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 치수 정밀도 외에는 내부 맨드레일 파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파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해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해서 낮은 피드 어마운트와 로테이팅 앵글에서는 안정 영역, 금형 강도 해석을 했을 때, 그 다음 과도한 트랜스레이션 세에서는 이제 무언가 항복 능력 이상의 금형의 압력을 받아서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 회전을 하게 되니, 롤링을 하게 되니 항상 정확하게 최종 제품의 정원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정원을 맞추기 위한 1, 2, 3, 5, 6, 9에 대한 조건 등을 토대로 정원도 유지되고 치수 정밀도도 유지되고 금형의 강도상의 문제가 없는 5번 케이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검증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검증 실험의 결과로 저희가 측정한 것은 제품의 진직도, 내외경의 치수 정밀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 스펙 중에 하나인 경도,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 거칠기 값까지 이렇게 측정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제품은 서스 304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듀플렉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앞에 있는 그러한 설계의 과정을 저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세요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해서 매트랩을 통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넣었을 때 압화력, 거기에 따른 응력, 거기에 따른 면학, 큐팩터 등을 자동으로 비주얼한 그림으로 보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조금 최종 목표는 다음 달에 원자력 관련된 곳에 가는데 핵연료병 설계하는 것까지 이러한 포지 프로그램과 제가 가지고 있는 트랩 툴을 가지고 실제로 핵연료병 제조하는 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지 유저 그룹 미팅이어서 좀 포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실증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송구하고, 제가 포지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성향은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지만 회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테이션 타임이 좀 월등하게 빠른 것 같고 정도도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조금 좋은 것 같아서 아마 필거링 연구,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링아벤 연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가공 구간의 롤 안에서 한 180도 정도 쓰는 그 가공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가공? 예.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피딩량 2에서 6mm, 그 다음에 터닝 앵글 제가 42에서 75도까지 고려했는데, 제가 세아에서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데 세아의 구속 조건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저 부곡 스테인레스라는 업체에서 현장에 대한 조건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설계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해서 아벤 롤 프로파일 제가 이절에 놓지만 리니어로, 그 다음 위로 파라볼릭, 아래로 파라볼릭, 코사인 타입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주시면 없으시면 발표해 주신 이경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